주요 내용은 현금화를 일부 시키자, 그리고 방어적 관점에서, 보수적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박스권의 놀이터를 제가 그려뒀었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단기 이평선은 그려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대략 스캔을 해보시면 여기까지는 단기 이평선 아래에 있다가 여기까지는 단기 이평선 위로 있다가 양일이 꺾이는 자리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방에 대해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어서 비중에 대한 조절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 역시도 최근에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런 거예요. 선물 매수가 한 6천억 들어오면, 5천억, 6천억 들어오면 3일에서 4일 정도 연속 매도가 빠지면서 다시 다 회수를 해가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감 추세에 있어서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가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조금은 지루할 수 있어도 지루한 게 낫지 자기 돈을 잃는 것보다는 지루한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매매만 최근에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도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당일에 먹을 수 있는 거리들을 제가 최근에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한 관점 위주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은 탄생을 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관점에서 갖고 가는 것은 위아래 변동성이 있더라도 조금 견디셔야 되겠고, 단기적인 매매 전략에 있어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수익 관점에서도 3일 정도 봐주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만약에 당일에 들어갔는데 예상치 않게, 자, 허드를 정해 놓을게요. 상한가에 대한 롤이 30%라고 했을 때 15%가 하프죠. 15% 이상 수익이 났을 때, 그러니까 당일 진입했는데 시가부터 고가까지 15% 정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챙겨서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게 데이에 있어서도 대응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수출을 하기 전에 미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해라, 이런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문구만 봤을 때는 악재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두 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하면 되겠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가 되는 시점에 풀어줄 수 있겠네 라는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보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는 시점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전술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풀어주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풀어주는 그 타이밍과 증시와 연동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런 생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 대한 급등이 장기 채권이죠.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났고, 그에 있어서도 연준에서 시장 개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은 시장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이 경제 지표로 녹아들어서, 스며들어서 발표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만약에 진짜 관세가 그렇게 된다면 경제에 대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자니 이제 반발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수 같은 경우도 미 정부 백악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한 게 이번이 좀 처음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경제 전반적으로 있어서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고용 지표는 크게 늘어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방어 라인에 있는 것들은 조금 버텨주고는 있는데 크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부여할 만한 지표들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가을에서부터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각종 지표가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골디락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언론에서는 와 좋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아닌데요라고 계속 일관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끝까지 달나라까지 가는 거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고,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는 법이에요. 그게 순리대로 가는 거고, 그게 흐름인데, 그거를 역행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역행하는 거예요. 흐름을 타야지 왜 역행을 합니까? 자, 그럼 그 시그널이 작년에 나타났을 때는 어차피 고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하향 곡선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된 거죠. 그럼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가 시점에서는 액션을 취해야 될 건 무엇인가? 어차피 반영은 되어 가고 있는 진행 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것도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무역전쟁이라는 것이 진짜 마지노선은 어디인 것이고 상한 노선은 어디인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박스권을 그려놓은 거예요. 물론 박스권에 대한 하단 이탈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진짜 트럼프 말대로 그렇게 관세를 넣고, 어제 같은 경우는 뜬 소문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였냐면, 중국에 대한 최대 관세가 합산해서 245%까지 올린다라는 얘기가 어제 미국 시장 내에서는 찌라시가 계속 돌았어요. 저녁에 한 10시 한 반 정도에 돌았거든요. 그걸 계속 체크를 좀 했었는데, 10시 반이 아니구나. 저녁 시간 이후였구나, 그냥. 그렇게 좀 돌았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부분과 그렇게 됐을 때 경제에 대한 타격과 우려감, 이것이 반영됐을 때는 밑에 하방이 뚫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는 현재 얼마 전에 나왔던 저점이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여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 머릿속에서는 빠르면 여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데,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보는 시각은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타이밍적으로는 좀 엇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미리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쨌든 단기 변동성 박스권에서에 대한 대응을 하자라고 결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